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SG 얘기 잠깐 하고 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잠깐 그 테슬라 주식 차트 정보를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는 그 테슬라 주식 차트 요 그래프를 보시면 바닥을 차곡차곡 잘 다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3일 메이로 돼 있죠. 5월 1일은 지금 주말이니까 5월 3일 기준으로 최하 바닥은 650으로 그렇게 바닥선을 이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쭉 성장세를 타고 간다 하면은 650 정도라고 한 지점은 사람들이 최하로 기대치가 최하로 떨어졌을 때의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어떤 기대 심리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도 어, 주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지금 요 테슬라 주식 상태가 왜 많이 안 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얘기는 뭐 그렇고 테슬라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요새 아무 이유 없이 막 떨어지는 게 요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테슬라가 ESG 펀드에 편입될 거라고 제가 1월 영상에 알려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테슬라와 ESG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4월에 큰 이벤트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몇 개월 전, 3개월 전이었네요. 제가 예측했던 대로 4월 23일인가요? S&P 500 ESG 펀드에 ESG 인덱스에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제가 예측한 게 지금 뭐 5개인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이것도 어떻게 다른 유튜버 분들은 거론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또 예상했던 대로 4월 달에 또 이게 들어갔네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테슬라 ESG 펀드 편입 못 한다고 대부분 생각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지금 저는 편입됐죠. 자,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 길입니다. 예, 예측입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정부와 테슬라가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전에도 테슬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ESG 그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입 못할 수 있다. 이제 해외 외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뭐 내연차 이런 쪽에 광고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깎아내리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고 저희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도 테슬라 ESG 펀드 이거 들어가기 힘들다 구조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테슬라는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고 테슬라를 대체할 수 없는 기업이 나오지 않는 한 테슬라는 이 정부에서 하는 ESG 같은 그런 제도에 소외가 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든 이제 같이 끌어가려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뭐 이상한 얘기 한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을 남겨드렸었고 4월 이벤트로서 ESG 그 편입된다고 했는데 예,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ESG 펀드가 그 가입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잊고 있다가 이제 외신 기사 찾아보니까 40개 기업인가요?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거기 테슬라가 들어갔더라고요. 테슬라가 들어가고 40개 기업이 들어간 다음에 또 원래 있던 기업들이 또 퇴출되고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ESG 펀드 들어간다고 이제 S&P 500만큼 갑자기 주식이 뻥튀기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은 보니까 아직은 ESG 펀드에 그런 자금들이 많지 않고 뭐 한 10개인가요?
그 S&P 500에 추종하는 펀드가 뭐 150개 뭐 200개 이렇게 된다는데 ESG 관련된 그런 그 투자 자금 관련된 그 펀드들이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직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펀드 규모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등급을 유지하면 테슬라한테도 테슬라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환경 보호,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S, 사회공헌이라는 의미고, G, governance, 윤리 경영, 요러한 세 가지 요인을 평가해서 어, 투자 자금 그런 쪽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ESG 이 어떤 지수 등급이 안 좋으면 기업을 도태시키겠다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아닌 규제인 거죠. 이거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모르긴 해도 ESG 도입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 견제용 수단이라는 얘기들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자본 다 모아놨겠다, 자본 있겠다, 기술도 축적됐겠다. 예, 여유 있게 인권과 그런 개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진국은. 자, 근데 저개발 국가나 중국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필수 불가결한데 이 ESG 제도는 장애물인 거죠, 중국한테는. 그리고 저개발국, 이제 땅 파가지고 이제 탄광이라든가 저개발국,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도 앞으로 따라잡기는 힘든 부분인 거고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없애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는 뭐냐면 소셜에 걸리고 거버넌스에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압박 수단인 건데 이제 환경을 핑계 삼아서 선진국들이 만든 제도일 실질적인 명분은 그럴 수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이제 환경 보호하자 이런 거고요. 자, 미얀마 같은 상황이 ESG랑은 정반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공헌이라든가 윤리 경영 쪽에서요.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만들어진 ESG 제도가 실제로는 중국과 공산주의 국가 등의 견제 영향이 큰 이러한 제도는 자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 주식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이유도 제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그 시점 이후부터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텐센트 이런 거 다 주식이 힘들었잖아요. 투자하신 분들도 막 힘들고 뭐 그 뭐죠? 빌황 사건도 지금 중국 주식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그 마진콜 당한 거잖아요. 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던 그러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영상에 중국 주식 조심해서 투자하시라고 하려면 단타로 하시라고 얘기 드렸던 게 이런 의미에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ESG 제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관련된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항상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테슬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ESG는 최근에 테슬라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아이디어, 현상금 내걸었잖아요. 그거과 자, 슈퍼차저를 100%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중국 생산 공장에서 배터리 등 테슬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최근 기사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윤리 경영적 플러스 요인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테슬라는 다 이런 걸 얘기는 해가지고 같이 미국 정부랑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결국 통과됐고 현재는 보니까 여기 보시면 테슬라 MSCI 이게 ESG 레이팅스, ESG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CCC부터 AAA까지 보면은 이제 오토모빌, 자동차 산업군에 속하고요. 지역은 미국.
예, 줄라이 AAA였는데 좀 등급이 떨어졌네요. A까지. 등급이 좀 떨어졌네요.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에버리지 어몽 40개 기업의 평균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모빌 인더스트리에서요. 이 보시면 A 등급이 지금 20% 전체 그 비율 중에 20%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ESG가 지금 투자 자금이 현재 미미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거 가지고 대출도 제한하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됩니다. 등급 낮은 기업들은 이제 뭐 이런 상황으로 힘들게 될 거고 테슬라는 이제 영리하게 ESG에 힘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성장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화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동력 비행체를 띄웠습니다. 자, 한간에는 대기가 희박한데 잘 만드네. 어떻게 한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화성에는 대기 밀도가 낮지만 자, 역시 중력도 낮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화성의 2.6배나 더 되기 때문에 자, 대충 계산해 보면 지구 무게로 80kg 무게에 나가는 사람이 화성에서는 35kg 정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뚱뚱한 사람도 덩크슛이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드론이 대기가 거의 없는 화성에서는 무게가 절반 이하로 가볍기 때문에 프로펠러 회전만 충분하다면 자,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화성 착륙선들도 낙하산을 펴서 위에서 떨어뜨리는데도 잘만 착지해서 돌아다니는데 임무 수행을 무리 없이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화성에서의 그 대기가 없어도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뜰 수 있다. 뭐 이러한 정보들. 게다가 화성의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생성해내는 실험까지 최근에 성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화성에 사람을 보내자 이런 생각들이 점점 가능해진 것이고 요새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계획들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스타쉽 우주선이 엄청 크잖아요. 거의 아파트 20층인가 19층 정도 규모인데 지금도 착륙하다가 이제 테스트에서 터지고 있습니다만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착륙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그 지구 중력이 2.6배만큼 적으니까요. 화성 탐사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화성으로 가기까지 엄청 멀고 그 2년에 한 번인가 4년에 한 번 화성과 지구가 가까울 때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과 산소가 희박하다는 거 그리고 가서 먹을 게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 치명적인 문제지만 화성 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테슬라 주식 차트를 대략 봤을 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것과 ESG 펀드 S&P 500 4월 말일자로 편입됐다는 소식과 테슬라 그 ESG 등급이 평균 정도 수준이고 등급이 낮지 않다라는 것과 또 화성 관련된 얘기를 드리자면 그 ESG 펀드가 앞으로 점점 커지니까 테슬라도 미국 정부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점점 테슬라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오고 중국이라든가 ESG 그런 제도의 그런 장애물에
이제 걸리는 그런 나라들과 기업들은 투자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와 또 화성 관련돼서 인제뉴어티가 그 헬리콥터죠. 잘 뜨는데 화성 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뜨지라는 그런 부분. 요거는 지구 중력보다 2.6배나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 화성 우주선도 화성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처럼 그렇게 착륙하다가 터지거나 하는 위험 부담이 훨씬 화성에선 덜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 예,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